저는 크리스티나이고 32살 스티브입니다. 6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평생 그와 결혼하고 싶었고 여러 번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번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마침내 그는 5번째 부탁을 들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결혼 준비로 계획을 세우고 옷을 고르느라 바쁘지만 이런 일을 해도 매일이 즐겁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혼전 계약이 내 앞에 기뻤습니다. 스티브는 결혼하려면 이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된 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속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래에 연락하게 되고 우리 가족 상황이 바뀌면 이 문서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스티브, 당신은 이것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가 서류에 잘 서명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을 대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왜 이 거래에 그렇게 열중했는지에 대한 것보다 그와 함께 앞날에 대해 더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스티브에게는 약간 이상한 2명의 형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나에게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좀 이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에 시댁 희미하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잊어버릴 뻔했어요. 오랜만에 보더니 스티브가 회사에 있을 때 한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크리시가 생선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딱 한 번 만난 처남이 전화를 해서 당황했어요. 이거 크리시가 내 별명인 건 알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전화로 전화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 덕분에 그게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티브의 동생이고 당신의 새 형입니다. 어떤 처남인지. 스티브에게 형제가 2명 있는데 이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지만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낚시하러 가서 연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몇 개를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레몬을 곁들여 사랑하면 그가 말할 때 심장이 빨리 뛰게 되었어요. 훌륭해요. 스티브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 스티브가 오늘 일해야 하는데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매우 기뻐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빨리 부엌으로 갔어요. 소금과 레몬이 있으니 그럼 가자 맛있는 요리를 만드세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처남이 거기 있었나 봐요. 컴퓨터를 보니 스티브 가족 중 누군가가 나타나서 얼굴을 안다고. 스티브의 동생이더군요. 형은 제가 문을 열자 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매니는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이 말을 하고 빨리 집으로 달려간. 택시비도 당신이 내줄 수 있나요? 응, 알았어. 그럼 내가 택시 운전사에게 내 돈을 주었을 때 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심호흡을 하더군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돈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뭐죠?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물고기는 웃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50는 어때? 그는 여유롭게 물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자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그 물고기가 모두를 위한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나는 그것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안타까웠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간식을 사주려고 했는데 $50가 형부 표정으로 의외였다. 이 가격이 정상인 것 같았는데 생선을 주려고 먼 길에서. 아직 싱싱해요. 상황을 악화시킬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주머니에서 쉰개를 꺼내서 줬어요. 냉장고에 생선도 있어서 고맙습니다. 낚시도 그만둘게요. 도구 여기. 스티브가 나중에 집에 가져오라고 요청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후 빨리 떠났죠. 벌써 케빈을 떠나는 겁니까? 잠깐 문 앞에 쿨러와 장비가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50짜리 지폐를 흔들며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이상하게 그 물건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지불한 택시 박람회에 대해 생각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티브에게 이걸 들고 가라고 하는 게 기분이 이상해요. 칼파이를 어떻게 불러오나요? 더 놀라운 건 진정한 후에 쿨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요리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열어보니 이게 뭐죠? 그 위에 작은 물고기가 없었어요. 얼음에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게 뭐야?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형부 말투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신났어. 너무 신났어. 레몬을 잘랐어요. 레몬을 보고 한숨만 쉬었어요. 몇 달 뒤 근처 작은 카페에 갔어요. 남동생한테는 말하지 말고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형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말을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긴장했지만 선택한 카페는 따뜻하고 밝았고 낮이었어요. 그래서 난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크리스티나가 이리로 와. 내가 문을 열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빨리 그의 테이블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얼굴이 빨개진 크리스티나를 봐. 너무 귀여워. 형부 미소에 볼이 더 빨갛게 됐어. 좀 더 조용하고 조용히 지내자. 흔들며 알았어라고 속삭이듯 말하자 옆에 앉은 여자를 소개했다. 그에게 나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일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일어서서 나를 보았고 내가 그녀를 만나려고 할 때 낮은 목소리로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뺨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군중 중 누군가가 저를 때렸습니다. 왜? 앞에 화난 여자가 소리쳤나요? 당신의 새 여자친구예요. 그녀는 너무 짜증나고 커피숍에서 저장되어 있어요. 제임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볼이 좀 아프다. 너무 놀라서 목이 말랐다. 사실 여자친구랑 싸웠어. 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너 대신 새 여자친구 사귈까 생각도 못하고 연애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이제 다 끝났어. 장난하냐? 이건 전혀 일어날 줄 몰랐던 일이네. 태평한 모습에 짜증이 시작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는 손을 흔들며 별것 아니라고 말했어.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자 처남이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나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손님의 부끄러운 느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형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일어서서 웃으며 나중에 보자고 하고 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 말은 좀 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형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서 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직원이 내가 일어서자마자 그를 쫓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계산서를 주었기 때문에 수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한 것은 기억에 남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댁과의 사이가 더 안 좋아 마음속으로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한 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무기력하고 화가 났습니다.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후 받은 몇 가지 문자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행복은 오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60번째 생일 파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세요. 늘 반갑고 시부모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가 와 엄청 크고 저기 별채도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집은 파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전통 가옥을 시댁에서 원하셨는데 그 집은 230년 된 고풍스러운 집인데 조부모님이 때 옮겨놓은 집이에요. 늘 바빠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그런 전통이 있는 곳에서였다고 돌이켜보니 시아버지께서 옛날 집을 구경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만났다고 하셨다. 알고 보니 둘 다 동갑이었다.
사실 이 집은 조부모님이 요양원으로 이사하시기 전에는 식당이었다. 시어머니는 오늘이 특별하고 숙소가 완벽하다고 말하며 기분을 좋게 하셨다. 좀 더 일찍 초대하지 않아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파티가. 2시간 전부터 집과 마당을 둘러보던 중 큰오빠가 시끄럽게 떠들고 조금 안쓰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죠?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스티브가 우리를 맞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큰 형님이 그게 놀랍다고 스티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예요? 이번 점심은 아늑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 지역의 유명한 가게의 특별 메뉴. 스티브가 둘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 특별 점심이더라도 여전히 점심이라고 말했을 때 그 점심을 먹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집이군요. 우리는 더 고급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티브? 너무 싸지 않나요? 집 임대료가 꽤 높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댁을 위한 것이었고 처음에 그들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어 한 마리만 주었을 때는 택시비도 안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싸운 비용도 못 받았는데 그 이후로 큰 형과 둘째 형이 스티브와 나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고 때로는 잔소리도 했다. 그것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스티브는 그 모든 과정에서 평상시처럼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정말 좋아합니다. 큰 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티브는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큰오빠가 둘째 오빠에게 속삭였다. 둘은 크게 웃었다. 눈이 빛났다. 우리 가족인가 큰아이는 웃으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 순간 큰오빠가 남편을 보더니 이곳이 이미 문을 닫았냐고 묻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놀란 표정으로 그렇다고 말하자 신난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큰 형은 엘리라고 소리쳤고 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이렇게 큰 집이 있어서 정말 행운아예요.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갸웃했는데 처남이 계속해서 이 멋진 곳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고 애원한 둘째 동생이었는데 우리와 공유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맏형에게 물으셨어요. 뭘 하려는지 알아냈고 뭐가 필요한지 생각했어요. 웃으면서 물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나 봐요. 우리 가족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같아요. 안 한다고 하던 대로 그냥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집을 받으니 내 남편의 집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특히 내 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혼전 계약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말고 형부의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한지 생각해보니 행동은 더욱 더 나빴습니다. 이곳은 어디에서나 가장 곳에 있는 곳이 아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조금만 걸어가면 얻을 수 있는 곳 아닌가? 이 집은 좀 너무 큰 것 아닌가? 큰 아이가 말했다. 남동생 식구들을 여기 살게 놔둬야지. 거짓말이었어. 한숨 쉬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한숨 쉬면서 괜찮다고 했더니 충격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남동생들은 여기서 살 수 있겠어? 네, 물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를 줬을 때 형님들 얼굴이 금세 밝아졌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고마워요. 네, 크리스티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행복하게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고 했고 남편은 이것에 대해 확실하냐고 물었고 그는 눈썹을 약간 치켜뜨며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며칠 후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인터폰이 급히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시댁 식구들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집이 헐릴 줄은 몰랐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경고를 들고 그거 예정된 일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놀랐고 왜 거기에 새 아파트를 짓고 그러려면 현재 집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물었다. 저를 보더니 어이가 없더군요. 고급 레스토랑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서 환갑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하자고. 그냥 놔뒀는데 오늘은 큰일이네요. 그 사람들 걱정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보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나요? 집이 정말 허물어질 건가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말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빨리 돌려받고 싶을지도 모르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현장이 바쁘기 때문에 창밖으로 큰 기계를 바라보는 순간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잠시 멈췄다가 빠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물으니 빨리 움직일까 두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을 쳐다보며 남편이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웃으며 부모님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과거에 배운 내용이라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꾼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 열쇠는 시댁에 맡겨두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으로 이사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집이 구입되었다는 사실도 말했고 양도 날짜에 대한 정보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 직원들 얘기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미 얘기해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직원에게 몇 마디만 정해두었다가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 밍이들과 속상한 처남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무슨 생각으로 밤에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지 알고 보니 낮에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밤에 귀중품을 가져가려 했고 이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말했지만 시댁 남자들은 부모님께 열심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둘 다 말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부드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언을 했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큰형이 화를 내며 뭐라 대답했는데 이게 다 크리스티나 때문이에요. 둘째 형은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열쇠를 주셨는데 집에 주셨을 때 갑자기 욕이 나와서 깜짝 놀라더요. 형제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에 얘기했던 집 둘 다 받았어요. 스티브와 결혼했어요. 저는 항상 내 애는 내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 거래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분명히 하기로 결정했지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부모님 시대 이후로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지만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나에게 나중에 그것을 수 있다고 말했고 숙련된 건축업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업 그럼 우리는 가족인데 왜 우리한테는 상관없다고 대답하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죠. 3년쯤 전부터 엄마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정말 고민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많은 보살핌으로 키우셨고 우리는 절친한 친구처럼 여름에는 캠핑을 가고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갔습니다. 불행히도 그 행복했던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안타까웠고 그 당시 아버지가 있던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과 그에 따른 추모 행사를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랑 같이 썼던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 남편이 국 끓여주고 밤새 아빠 얘기하는 걸 들어주곤 했어.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넌 날. 내 편이 되어줬어. 내가 그동안 말했잖아. 내 5번째 접근 방식 당신이 나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내가 고칠게요. 그는 그녀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용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나는 그에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당신 가족의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부모님이 원했던 일을 하고 싶었고, 그의 뜻을 이루어서 행복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형제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믿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 분명합니다. 택시 박람회 비싼 식비, 나에게 뺨을 때린 대가로 집을 더 캐프 집에 알차는 경찰에 신고하는 드는 비용과 스티브가 말한 모든 것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스티브가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가 거절했다는 더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고 멀리 사는 사촌들도 그들의 나쁜 행동을 알고 있었고 형제 여성과 가족들은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고 이제는 작은 방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여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는 스티브 부모님 옆에 멋진 고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땅을 포기하기 전에 건물의 2층을 구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조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어요. 새 집을 지을 때 들보를 사용한 것처럼 오래된 집, 우리 가족의 새 사진이 찍혔어요. 이 사진을 오래된 사진 옆에 놓자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얼굴이 간직하겠습니다.